또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물이 돼요. 고체도 기체도 아닌 액체 상태의 물을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세포의 구성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고체 얼음으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대략 1AU 되는 거리에, 즉 지구라는 곳에 물이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다 끓어버리겠죠. 금성에, 그죠? 화성 쪽은 얼어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화성 탐사선들이 이제 가서 화성 영구 동토층에서 고체 상태의 얼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을 찾으다 보면 녹여서 사람이 마실 수도 있겠죠. 화성 탐사선이 만약 가서 하는데 들과 물로 전부 생활하려면 어마무시한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고체 상태의 얼음의 물이 만약 화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생명수로 사용할 수 있겠고, 전기분해해서 수소산소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어쨌든 간에 태양은 약 1AU 되는 정도 거리에 지구 정도가 있는 거리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생명 가능지대 또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어떨까요? 했습니다. 물리 얘기를 좀 할게요. 비례 법칙이라는 놈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X축 파장, 이쪽이 긴 쪽입니다. 에너지량을 보는데요. 저온의 물체는 파장이 긴 쪽에 에너지를 냅니다. 고온의 물체는 좀 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저온. 이해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큰 에너지를 내는 람다 맥스, 가장 큰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람다 맥스, 이것들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비례 법칙이에요. 태양은 대략 노란색 광선을 내는데요. 노란색 광선을 내는데, 그래서 태양의 표면도가 대략 한 6000켈빈, 한 5800켈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태양보다 표면도가 더 높은 쪽은 좀 더 푸른색 빛을 내겠다는 거고요. 태양보다 온도가 좀 더 낮은 별은 붉은색 빛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람다 맥스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되는 거죠.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내는 에너지량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내는 에너지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합니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요, 중심에서 핵융합반이 훨씬 더 많이 가면서 광도가 커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사하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태양의 1AU, 지구 태양 사이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먼 쪽에, 더 넓은 쪽에 걸쳐서 생명 가능지대가 펼쳐지고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훨씬 더 가까운 쪽에, 좁은 쪽에 생명 가능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러면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있으니까 행성이 돌 수 있는, 그게 맞춰 돌 수 있는 확률은 이쪽이 좀 높겠죠. 행성이 랜덤하게 공정 궤도를 가질 때 생명 가능지대에 맞춰서 돌 수 있는 확률은 이쪽이 더 높을 겁니다. 문제는요, 별의 수명이 문제예요. 별의 수명은 질량이 커질수록 별 수명은 짧아져요. 아니, 수소가 많은데요. 수소를 소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흔히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태양은 약 10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크면 채 1억 년도 안 돼요.
지구에 최초 생명체가 탄생해서 척추동물, 즉 어류가 만들어질 때까지 대략 40억 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명 같은 기세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이 별이 그때까지 에너지를 공급 못 해줘요. 생명이 탄생해서 진화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게 요 질량이 큰 별의 운명이에요. 그럼 선생님 질량이 작은 별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10분의 1 정도 작아지면 거의 뭐 1조 년 이상 시간 그 별의 수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빅뱅 우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우주가 탄생한 지 137억 년, 138억 년 하는데 1조 년 정도의 시간이 돼요. 별의 수명이. 어마무시하죠? 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생명이 탄생해서 고도 문명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별이,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면 기조력이 강해져요. 기조력은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합니다. 달이 지구와의 기조력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뭔가요? 달의 공전주기와 달의 자전주기가 서로 같다 하는 동주기자전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동주기자전은 태양계 행성의 꽤 다양한 대부분 행성들이 동주기자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주기자전 하다 보니까 지구에 보이는 달의 면이 항상 같은 면이에요. 그 말을 여기다 대입하면 별에 대해서 행성이 항상 같은 면이 별 쪽을 향하여 행성의 반은 맨날 낮이고요. 행성의 반은 맨날 밤이에요. 이렇게 밤낮의 변화가 없으면은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항상 낮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야, 24시간 내내 놀 수 있다 이럴까요? 우리가 지구에도 항상 낮은 케이스, 즉 백야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 그쪽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에 과학자들이 찾는 게 뭡니까? 딱 태양 정도의 항성과 딱 지구 정도의 크기에 딱 1A 정도 공전 궤도로 돌 만한 그런 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질량이 더 크면 말입니다. 표면 중력이 커요.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착륙한다면 표면 중력이 2배 되겠다는 것은 내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나요. 이 근육으로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겠네요. 물론 행성의 질량이 작아버리면 작은 중력하에서 뒤뚱거리겠죠. 달에 올라간 우주 비행사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성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지구로 오는 얘기예요. 화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이에요. 만약 그 아이가 지구의 땅을 내디디면 어떻게 되겠어? 3배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탄소 섬유로 강화하는 뭐 그런 과정의 얘기들이 소개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페이지 232쪽에서 얘기되는 것은 그래, 행성을 찾았다면 그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따라 돌겠느냐.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에 물만 있다 해서 액체 상태에 물만 있다 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고등한 생명으로 진화되기는 뭐 좀 조건이 모자라다. 그래서 너무 별의 질량이 커도 또는 너무 별의 질량이 작아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기가 있어서 자외선을 막아준다든지 오존층과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 또는 항성풍을 막아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별도의 조건이 되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고등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페이지 232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세페이트 3F 상을 시작하면서 나온 내용이 태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또는 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별이 이제 막 탄생되는 그런 장면들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성운들이 뭉쳐서 중력에서 뭉쳐서 그리고 회전하면서 중심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그 원반체에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질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성운이 있었겠고 성운이 수축하면서 표면 온도가 약 1000켈빈 정도 될 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불그스름한 별을 내는 그걸 원시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원시별은 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여기 표면 온도 1000켈빈, 여기는 이제 중심부의 온도 1000만 켈빈 되면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그게 이제 별의 탄생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별을 우리는 수소 핵융합을 하는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주계열성은 중심부로 모이는 중력과 중심부의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상황을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주계열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수명이 끝날 때 중심부에 백색 외성과 외는 외소하다고 했잖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행성상 성운으로 수명이 마감될 거라 봅니다. 태양 정도면 이게 한 100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죠.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그런 별들은 처음부터 큰 별이었고 금방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소진하면서 별이 부풀어오는데 중심부에는 헬륨 핵융합을 통한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을 통한 그래서 더 고온의 중심부의 온도가 되면서 별이 부풀 거다. 이것을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질량이 더 크면 초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X축은 별의 표면 온도인데요. 이쪽이 고온, 여기가 저온됩니다. 그래서 대략 3만 켈빈 이상의 고온의 별들을 O형 타입이라 합니다. 한 3000 켈빈 정도 되는 저온의 별을 M형 타입이라는 겁니다. Y축은 L 광도를 쓰는데요. 광도가 높은 쪽, 광도가 낮은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쪽에 있는 놈들이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외 적색 거성과 초거성 라인으로 나눕니다. 이쪽은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배, 20배 이상 질량이 되는 별들의 맨 마지막은 중성자들이나 블랙홀이 되는 걸로 유추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 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를 HR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별의 표면 온도인데요. 저온과 고온으로 이렇게 구분해봤잖아요. 색지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광도하고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의 광도인데요. 색지수가 마이너스, 색지수가 플러스 이렇게 해줍니다. 대략 A형 별이 표면도가 10,000 켈빈 정도 되는데 이게 제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온의 별이라든지 너무 저온의 별은 아까 말했다시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행성의 조건을 만들겠고 결국엔 태양과 같은 태양이 이제 G타입이거든요.
태양과 같은 타입의 별에서 태양과 같은 항성에서 대략 지구 공룡 궤도 정도에서 있는 암석형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요. 자, 232쪽 후반부의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HR도의 표현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을 해서 스페이드 3F 상하 얘기를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10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중학교 내신을 한 사이클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시킬 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시물리를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것들처럼 이렇게 풀게 할 건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이거를 나눠드릴 겁니다.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스페이드 책에 끼워 놓으시고요. 수업 방법의 얘기인데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시물리처럼 교육청 것까지 드리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평가원 쪽의 프린트를 모의고사 및 수능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치를 모아놨습니다. 한 주에 3개, 즉 1년치를 할 겁니다. 60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놓으셔야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풀고 그냥 이것만 들고 왔어요. 심지어 안 들고 왔어요 해버리면 2시간 동안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안 드렸고 답은 단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EBS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얼마든지 쉽게 프린트도 받을 수 있고 답지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업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3개년치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2013년 6월 거 풀면서 뭐가 질문 있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엘니뇨 라니아 이거 풀었는데 설명 좀 해주라. 다시 한번 쭉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쌤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청각적 요인이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해주라. 해드릴 겁니다. 쌤 온대 저기압이 좀 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해드릴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됐나? 오늘은 일단 외계 행성의 탐사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탐사 여기가 이제 주된 포커스입니다. 앞에 4페이지에 있는 태양계 행성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신 준비한다든지 또는 면접 준비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알겠습니까?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234쪽 개념 다지기부터 풀이 시작하십시오.